저는 이제 스스로 적용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우고 알고 뭐 느끼고 했으면 그게 내 삶이든 어떤 일이든 보탬이 돼야지. 실용주의적이고. 예. 그래서 일단 좋아요, 뭐가? 그러면은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뭐 방식이나 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주변에 도움이 될 거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 이렇게 진짜 보고만 끝나고 멋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산 포렌식 아카데미도 많이 거기서 뺏겨온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전에서 하는 체인지 온 컨퍼런스에서 하는 뭐 사회자 없는 개막식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대로 다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와 멋있다 근사하다 저 사람 되게 잘한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내 거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게 좋은 영향력까지 줄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가 너무 저는 재밌고 근데 그러려면 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말로만 아니면 행동으로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체화되고 내재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역량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나부터 먼저 그 수준이 되는지 약간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 편이고요. 또 적용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오지랖과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끗 차가 완전 다르거든요. 문자를 하나 보내도 그 말투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요. 공문을 쓸 때도 현장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까? 저는 공문에도 고민을 하거든요. 하물며 그러면 이미지며 저희가 하는 행사의 어떤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이미지를 줄 거야? 어떤 영향력을 줄 거야? 이게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이 명품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프로그램이 됐든 그래서 한 끗 차로 승부하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뭔가 딱 했을 때 이게 최선일까? 우리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서 뭐까지 하면은 이게 정말 퍼펙트 할까? 라는 거로 좀 승부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뭔가 다르다. 아니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대신에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내 여건이나 상황과 맞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필요해요. 좋은 거 다 갖다 쓰고 뭐 메타버스 하니까 다 하고 그것도 사실 기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도 하긴 했어요. 우린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한다. 근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안 했어요. 막 그런 것도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배우면 익히고 익히면 행하고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를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결과물까지 훌륭하게 하는 것까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책 많이 나가라. 교육도 많이 들어보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특히 사회복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 세계관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해 폭도 많아지고 또 그래야 양보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는 아는 게 있어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적용을 위해서 엄청 관찰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저는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되게 그 요즘 사회가 염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뉴스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이해 못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진단할 때 사람들이 성숙도가 떨어져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이게 경우 바른 행동인가 아닌가 사회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문화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건강한 생각인가 바람직한가 옳은 방법인가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내로남불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정치적인 계파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와 다르면 차별이나 배제나 혐오나 분노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 현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
사람들이 다 댐댐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댐댐이를 갖추려면 인격적으로 갖추려면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성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또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어른을 보면 나도 닮아가야지. 반대로 이제 배우면 안 되는 거를 보여주시는 분들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든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있을 거다. 라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선입견도 있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걸 불현듯 꺼내가지고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가 그렇게 생각해. 너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뭐 직원들을 대할 때도 이 상황이 진짜 화가 날 상황인지 네, 이 피드백이 너가 감정적으로 너가 힘들어서 피드백하는 건지 저 친구가 정말 잘못한 건지 예를 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일단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지금은 버릇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의 일을 일의 일로 만들지 않기.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으로 해서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너무 친밀해가지고 그런 게 그걸 일로 확장시키지 않기.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일의 문제로 만들지 않기. 이 사람이 못 믿었고 미숙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또 재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일이 그 지경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의 문제를 일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거. 반대로 일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로 만들지 않게끔. 일을 못하니까 저 사람이 싫고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라고 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표면까지 올리기 전에 그런 생각으로 닿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당연히 눈에 정말 밟히는 직원이 있고 조금 더 정이 가는 직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도 그런다는데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뭐 누구는 정말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괴롭히고 아니면 누구는 되게 좋아해서 다 오케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사람과 일을 그렇다고 그것도 무자르듯이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적정 어떤 선에서 그 사람과 일의 문제를 내가 잘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속단하거나 예측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기. 그러니까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심정은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 마음을 헤아린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도 있어. 근데 알진 못하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위로도 조언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뭔가 누가 불만이나 고민 얘기하면 예전에는 정말 해결하려고 제가 내일처럼 그것도 근데 그랬는데 그것보다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이 방법 찾게 해주고 그냥 힘이 돼주는 게 사실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점점 더 생각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아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하지 말자. 그런 부분들도 하고 시기 질투.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저도 있죠. 누군가 예를 들면 어느 협회가 뭘 잘했어요. 그러면은 와 우리도 저렇게 잘하고 싶고 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시기 질투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주로 시기 질투하면서는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나를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구질구질하고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진 본능적으로 갖는 감정일 수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있는 이 시기 질투감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지? 라고 하다가 찾은 결론이 부러워하자. 내가 부러워하는 모습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겸손해 보이죠. 그리고 맑아 보이죠. 순수해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 보여요. 차라리. 그리고 솔직해 보이고 그리고 더 위로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기 질투감이 올라올 때 그냥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장치예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버릇. 아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나도 저렇게 할 때는 어떤 노력이나 이게 필요할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같아서 그런 장치를 하나 쓰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조금 이게 리더가 되면서 가장 또 노력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되게끔 일을 만들고 막 맥락을 갖다 붙이고 합리화시켜서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막 합리화시켜서 그거 미성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다. 리더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내켜도 해야지. 그거가 성숙한 리더라고 생각해서 그 노력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묻는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 근데 만약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분을 합리화나 말이 안 되는 맥락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명분을 갖다 붙여서 진짜 그 일을 되게끔 해야죠. 그 명분대로. 진짜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은 많긴 해요.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제대로 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진짜 특히 이제 뭐 투명한 회계 그리고 근태 관련된 거. 전 그런 건 조금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당연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사람이 자기 근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맞고 돈 버는 만큼 당연히 그때 몫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몫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돈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지사지 해보기.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이라는 거를 참 쉽진 않은데 꺼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키울 때도 요즘 사춘기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액면으로 대화하고. 근데 어떤 걸 반추하냐면 내가 저 때 어땠지 나는? 제가 맨날 잠자는 시간 저희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나는 그러고 보니까 더 자유로웠는데 나는 왜 쟤를 통제하고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 나를 떠올려 보면 반추가 되더라고요. 직원들 입장도 그렇거든요. 이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경험치도 다르고 다른데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런 거는 당연히 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지. 내가 신입 때 어땠지?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단위 수업 계획서 쓰고 결과 보고 하면 거의 막 그 간단한 단위 사업도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해요. 왜 우리 직원이 빨리 안 올라오지? 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 나도 그때 그랬잖아. 근데 진짜 지금은 30분이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역량이 그만큼 경험치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용기를 주기는 해요. 나도 그랬었어. 막 이렇게. 나 옛날에 그거 하는데 뭐 일주일 걸렸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 약간 잘난 척하면서 선생님도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좀 역지사지하고 나라면 어땠고 나는 그때 어땠는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너그러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움 같지. 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 상황이 다 생각대로 따라주는 게 아니고 다 그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른데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의도적으로 나쁜 게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지란 말을 쓰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거는 뭐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입장은 그럴 거야 라는 거를 속으로 안 그럴 때도 입으로 내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생각을 안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는데 스스로에게 부끄러운지 자문하기. 하늘이 보고 있다. 남이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인간이고 싶고 좋은 사회복지사이고 싶고 좋은 엄마이고 싶고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회복 탄력성이나 되게 그 인생이 또 즐거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삶 속에서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것 플러스 의미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일도 의미가 있어야 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에도 의미가 있어야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찾는 거 약간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나 이런 것도 좀 내 삶 안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아주 세세한 소소한 것들, 별거 아닌 거를 별거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찌 모임이 처음 만나시는 분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키세스 이렇게 선물 키세스 그거랑 깨숫강 그거 깨숫강이라고 있어요. 컨디션 같은 거 한우로 먹는 거 있죠. 그걸 다 사가지고 가서 좀 흥이 무르익었을 때 선물로 줘서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다고 주의받았어요. 난리가 나고 오! 이러라고.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거부터 대대하게는 뭐 정말 엄마 환갑 잔치나 이럴 때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모든 감동이 되고 싶고 삶을 돌아보는 의미적인 날이 되게 하고 이러려고 막 집에서도 이벤트 엄청 많이 하고요. 우리 딸 돌잔치도 제가 사회해봤어요. 영상도 제가 만들고 그냥 메이드인 박정화였어요. 애 돌잔치가. 그러니까 다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니까. 결혼식도 전 전통혼례 했어요. 또 의미 있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전통혼례 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패백을 먼저 해? 이렇게. 근데 누가 그런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세팅해놓고 전통혼례를 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닭만 없었지 폭죽이 아니라 파다고 삶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내 인생에서도 내 큰 이벤트든 이런 소소한 거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회복 탄력성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근히 혜택 보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그걸 저한테 어필해줄 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피드백했을 때 엄청 또 신나고.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 사람한테 뭐가 어울릴까, 뭘 받으면 좋아할까. 특히 저한테 의미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챙기죠. 제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막 조사까지 하기도 하고 뒷조사가 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에 요즘 관심이 있나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어쨌든 다양한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려는 지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다.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로. 사람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진짜 웃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지가 지 입으로 지가 그렇게 산대 뭐 이렇게. 아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저 오랫동안 이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